그 계모가 이제 나한테 아버님 돌아가신 거 숨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그 봉사단 하던 단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제 막말을 막 했죠. 그때는 마지막이다 싶어갖고. 그때 내가 갑자기 돌아가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먼저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먼저 간 게 이제 병원. 그 다음에 VIP 지금 삼성동 집.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본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2번 갔어요. 생전에 가까웠으니까 혹시 아는가 싶어서. 그렇죠. 22일 날 가고, 그 다음에 6.25, 25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그때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20일 못 만나고, 그는 없나 보다. 이날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날도 안 가시더라고요. 있어서 안 만나주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갑자기 그 아버지하고 연락이 끊겨서. 네.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수소문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모른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최순실 씨 일가도 말을 안 하고. 그 박동영 지금 VIP 그 집에 그 문을 열면 네. 그 문 앞에 바로 그 경비실이 있었어요. 네. 그 경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찾고 있다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건 몇 월부터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 4월 초중서부터 안 됐죠. 저하고 연락이 안 된 게. 먼저 아버지한테만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카폰이나 아버지 그 방에 있는 전화에다가 네. 계속 했는데. 바빠서 못 받나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모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뭐 출타 중이시다, 뭐 어디 가셨다. 그때는 처음에는 돌아가셨다는 얘기 안 하고? 절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러려니 하다가 연락이 안 돼서 저 아버지 밑에 있던 시단장들한테 내가 구국여성봉사단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아버님 요새 안 보인다고 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찾고 있다고 난리라고. 거기서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화를 했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걔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왔으니까 18일 날이겠네요. 그럼 2달이 지난 후네요. 딱 제가 쫙 뭐 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소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님이 나한테 맡긴 그걸 들고 서류를 들고. 네, 서류를 들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는 그 병원. 네. 거기 가서 그 주치의를 만났어요. 세브란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치의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망진단서도 끊어준 적이 없어요. 네. 입원을 하셨다가 몸이 좋아져서 퇴원을 일주일 입원하시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 그랬는데, 네. 이번 소리 띄워보니까 8일 입원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임선희를 데리고 용인에 가서 김창경 씨 산이요. 예. 거기 가서. 용인에 있는. 아버님 묘비가 서 있는 걸 보고 집에 왔더니 순득이하고 장석철이가 왔더라고요. 거기 있더라고요. 장석철이라고 하면 순득이 남편. 남편 되는. 그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 내가 아버지 입원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온 걸 몰랐. 나는 알아온 걸 모르고 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나는 그때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다른 그 엄마에서 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그 동안에 막 찾아다닌 거죠. 이제 병원도 가고 거기 그 봉사단도 가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군요. 예. 내막을. 예. 그 나는 내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인지하고 못했겠지만 나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 전에. 예, 이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는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계기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니. 거기서 이제 8만 불 이건 내가 줄 수 있다. 이건 내 돈이다 하면서 8만 불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8만 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된 다음에 너한테 이게 가지 너 어디로 가겠니? 이러시더라고요. 다 끝나면. 네. 하지만 지금 못 준다. 그렇죠. 이제 이건 뭐 1조를 모아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순천이, 순실이, 순득이 이런 애들 다 앞으로 부동산 다 해놨지 않냐, 해줬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차명계좌 차원이다. 그건 차명이지 준 게 아니다. 그럼 순득이 앞으로 막 그때 10개가 있었거든요, 건물이.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뭐. 근데 그건 준 게 아니다는 거죠, 아버님 이야기는. 그렇죠.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조순지 앞으로도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개. 아하. 뭐 그 고려냉장이라든가 부산에 그 굉장히 큰 공장, 냉장 창고예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재산이 누구 거다 혹은 어떤 용도의 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말은 안 하시고 그분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분 거다. 그분 거다. 예, 그분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 왜 사우나 얘기하셨잖아요. 사우나에 불러서 이제 내가 VIP 만들기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돌려줘야 된다 얘기. 그게 93년 10월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잖아요. 예. 그 차명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잡았어요. 그때. 금융실명제 되면서. 네, 금융실명제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복잡하니까 이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시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재단 형식으로. 재단 형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93년 10월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명 교진으로 돼 있던 것들 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인감증명 떼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차명으로 쭉 흩어져 있던 딸들한테도 야 이제 나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겠군요. 예. 재산 다 가져오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타살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게 타살이라는 정황을 이제 심증은 있는데 점점 확인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그래 이제 됩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순실이 순천이 순득이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만나서 나 이거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이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가을에서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를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 묘를 파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개장하고 이건 해보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집에를 갔어요. 모여서 형하고 나하고 먼저. 저 계모에 계모 집이 뭐 아버지 살던 집이요. 우리 집이죠. 거기.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예. 그래서 이제 봤어. 순경을 데리고 순경 입하에 담을 넘어갔어요. 담을 넘어갔고. 담을 넘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싹 이사 갔어요. 금고도. 아니 뭐 금고를 뭐고 돈 되는 만한 건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까지 뜯어갔다니까. 그 개 진돗개 한 마리 있더라고요. 완석이 그 조순재와 같이 일했던 완석이가 있어요. 예. 그 영남대학에서 영남대학에서. 예.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깡패 걸 줄 모르니까 좀 단단히 좀 준비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덜덜덜 떨어요 막. 그러면 누가 깡패가 여길 왜 와 그랬더니 형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안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속초 오야봉하고 청량리 천호동 오야봉하고 이렇게 몇 명들을 불렀어요 애들을. 본인이 아시는 어둠의 세계 주먹들을. 조언을 구했어요. 야 애들이 온다는데 강남 애들이 주로 온다니까 강남 애들을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어디냐 그랬더니 천호동 애들이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호동 누가 되냐 그랬더니 형이 잘 알고 있는 장바오라는 아이가. 장바오. 걔가 이거 걔들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바오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틀인가 있었는데 사심이 찬 놈들이 막 한 30명이 우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사심이. 예. 그래 이제 우리는 나가라고 밀어놨는데 얘들이 뭐냐면 딱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임대 계약서요. 임선희 씨가 그 집을 그쪽에다 넘기는 임대 계약서를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조폭들이 이거 우리 집이니까 나가라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법이네요. 이제 우리가 뭐 나가라 들어와라고 이제 밀고 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때 내가 조금 찔렸어요 여기를. 이제 바오가 네. 쫙 들어온 거예요. 바오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바오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슬슬 빠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맞았네요. 그렇죠. 제대로 갖다 놓은 거지 내가. 네. 그다음부터 이제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 하나를 딱 잡았어요. 하나를 잡아서 이제 무릎을 딱 꿇렸지. 네.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뭐 자기도 건단인데 나한테 이러지 말라. 나는 내가 그냥 가서 날 보내주면 가서 보낸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너는 만약에 안 오면 죽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네. 근데 밤에 12시 넘었는데 순실이하고 정윤회가 들어왔더라고요. 정윤회가? 네. 정윤회 나중에 알았죠. 내가 그 사람이 정윤회는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남자 하나, 최순실 씨와 남자 하나 들어온 거예요. 네. 멀쩡하게 생긴 주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순실이를 딱 보는 순간에 한심하더라고 정말로. 그때... 나한테
사람을 깡패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네. 심정은 모르겠지만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냥. 이거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오빠한테. 우리 어렸을 때 상당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다르긴 하지만 여동생이었던 네. 거고 같이 사셨다고. 그럼 누가 그랬나요? 뭐 이렇게 한번 내가 가서 받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최순실 씨를 괴롭히면 오빠로서 혼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 국민학교 중학교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빠들이. 그 당일날 둘이 와서는 뭐라고 했었나요? 그냥 뭐 내가 말 안 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너 일단 가라고. 아, 왔는데 가라. 네, 일단 가라. 왜냐면 내가 걔들 뭐 패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네. 그걸 가라 그래 놓고 우리들끼리 뭐 얘기하고 뭐 이런저렇게 하고 이제 뭐 우리들이 이제 당황했죠 우리도. 네. 뭐 가족끼리 깡패를 보는 그러지.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동생들도 이러는 거지.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덕화하고 광주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그 정윤회가 그러더래요. 니네가 한 번, 두 번은 막아서 재석이가 이거 좀 하는 모양인데 한두 번은 막아도 이거 계속 막을 수 있겠냐. 너희들 지금 순경도 한 번 안 온 거 알지? 아, 순경이 안 왔다. 112도 쳤는데 안 왔어요. 한 번도. 그 다음날도 안 왔어요. 112요. 신고했는데. 그럼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런 게 권력이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학 못 한 거예요. 죽는 못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돌아가신 이유니까 그 권력은 그러면 박근혜밖에 없네요. 그 뒤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왜 못했느냐. 네. 그 양반이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총재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돈 주면 움직이는 애들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네. 근데 이제 돈 안 주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무서운 거죠, 그거.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 받고 하는 애들은요, 이거 나중에 불어요. 지들끼리 술 먹다가도 내가 뭐 신흥사 들어가서 뭐 평정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권력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요, 비밀이 안 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도 죽기도 하고. 심장마비. 뭐 라면 먹다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금 안에 안암팍으로 열 몇 대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게 그게 나가 죽으면 무조건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들어왔던 사람은. 소용없다. 그러니 합의하라고 내민 게 뭡니까? 어떤 계약서입니까? 그게 이제 이 계약서죠. 합의서죠. 계약서가 아니라. 합의서. 이제 합의서인데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네. 신문에 많이 났죠. 예. 신문에 많이 났어요. 합의서에 많이 났는데 이제 직접. 여기 보면 내가 이제 6월 20일 날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중앙일보에 반박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재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내쫓았다. 네. 그래서 급하게 매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 거꾸로. 신문에. 네, 거꾸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 쪽의 시나리오는 네. 갑자기 최재석 씨가 와가지고 네. 재산 내놓으라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네. 김창경이가 깡패를 동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신문에는. 지금 감옥서가 있는 사람. 자기들 시나리오는 그런 거였네요. 네,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그 출입국 증명을 띈 거죠. 네, 그때 나 그래서, 없었다. 네. 난 없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이게 인증서예요. 이게 94년도에 인정받은 합의한 거죠 이게. 합의 내용. 그 네. 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임선희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아 그때 호족에 그렇게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완전 생모로 돼 있었어요. 그럼 임선희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두 호족에 번째 빠진다. 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자산이 나오면 너희들은 노타치 한다. 아버지 명의는 니네게 아니다. 이후에 나오면 네. 이후에 나와도 네. 그다음에 우리들 없이 장사 지낸 거를 이거 하면 죽인다. 아니, 그러니까 죽인다는 지금 게 합의서에 있어요? 하면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면 명예를 훼손 지네들 말로는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예. 전화 받으세요. 그때 공증도 받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한마디로 재산 포기각서네요. 아버지 죽은 거에 대해서 요거하고 돈도 요거하고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얘네들이. 분명히 저쪽에서 손을 쓴 거야. 이런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은 더 없나요? 그다음에 이게 그 사망 진단서예요. 사망 진단서. 내가 94년도에 들어와서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담당 주치의를 만났을 때 돌아가셨어요라고 깜깜이 물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안 끊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네. 근데 이걸 안 띄워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띄워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띄웠어요. 나중에. 예. 예. 근데 5월 1일이 아니고 5월 2일 날짜로 돼 있어요. 5월 2일 날짜로. 5월 2일.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인 거죠, 이게. 왜 5월 2일이 엉터리인 거죠? 자기네들은 5월 1일 날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5월 2일 날로 그랬다고. 말도 안 맞다, 일단. 네. 예. 그 다음에 이 사망진단서가 세브란스 병원에는 없어요. 실제 세브란스에 가서 확인해보면 없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원에는 있고. 법원에는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발급하지 않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아닌 그냥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써줬거나. 써줬죠. 그냥 아니면은 뭐 위조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것도 중 하나겠죠. 예. 근데 이 양반 말은 예.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예. 그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렇죠. 숱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가는 기자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나도 전화를 해봤는데 횡설수설해요. 굉장히. 또 하나는 그 장석칠하고 그 굉장히 친한 30년 시기가 둘이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김창경 씨 그 미래저축은행 네네. 회장. 땅 주인. 예. 예. 걔네들은 이제 우리 그 장석칠이가 사채업을 하니까 네. 돈 대줘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용인에 땅 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최순득 씨가 사채업 할 때 돈을 대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 관계구나.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강남에 제이호텔의 그 AH 이제 회장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에 응했어요. 예. 했는데 아버님이 4월 돌아가신 날짜가 5월 1일이 아니고 4월 18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월 18일이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아버지 시체를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집이 아니래요. 어디랍니까? 그건 뭐 제3의 장소는 그 양반이자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막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까진 말해줄 수가 없다. 그렇죠. 집에서 돌아가신 아니다. 근데 이 의사는 집에 가서 보고 끊어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뭐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포크레인가 그날 장사를 지냈는데 5월 1일 날 했대요. 장사는 5월 1일 날 지냈다. 네, 5월 1일 날 했는데 김창경이 동네 후배들이 와서 네. 그 건달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파묻었대요. 그러니까 매장했대요. 안 매장했대요. 장례도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장례 자체가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질병에서 사망했다면 당연히 장례 치르고 모두 알렸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예상을 못했지만 아들이 와서 막 따지다 보니까 이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끊었냐면 내가 사망 진단은 돼 있냐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강남구청에 가갖고 네. 사망 진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예. 그러니까 내가 니네 사망 진단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돈 주고 끊었겠지 뭐. 임선희 씨 호가 최순실이가 호주 승계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호주 승계를 최순실이가 받았어요. 최순실이. 예. 근데 여기 또 보면 임선희가 호주 승계를 받아요. 또 그 날짜가 같아. 다시 또. 예. 그리고 여긴 또 1994년이 아니고 95년이야 사망 날짜가. 서류도 다 조작이네요. 이런 게 3개가 더 있어요. 사망 날짜가 다른 게. 그래서 확실히 이걸 이상한 내가 소리네요. 이번에 네. 검찰에 가서 다 이게 이제 한 얘기 아니에요? 그 검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껌값 주고 해결했네. 껌값 주고 해결했네. 그리고 이거 진정서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진정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거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100번 양보해서 집에서 5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걔네들 말로는 그 우먼 센스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아버님이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대요. 그렇고 말씀 나눌 데가 없어요. 빨리 전화해서 빨리 구급차 부르고 112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죠. 맞죠? 그렇죠. 보통 오면 난 얻고라도 갔을 건데 내가 병원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죽이거나 죽음을 방조했거나. 그러니까 한패인 거지, 한패.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재산들은 다 이미 집을 통 비울 만큼 처분했던 거고. 통상 창고가 딱 아무리 숨겨. 커도 옮기는 거에 네. 한두 시간이면 안 되겠어요? 그 트럭이면 금방 끝나죠. 네. 네. 옮겨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장사 치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 테니까. 네. 조금 알고 놀랍게- 있고 그러니까 네. 이 기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잡은 거죠. 나한테 최대한 안 알리려고 이제 했던 거죠. 네. 우리한테. 안 알리고 어떻게 자기네끼리 해보려다가 내가 워낙 드세게 나오니까. 협박을 시작한 거죠. 예, 이제 협박한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내가 씨앗이 탄 거는 씨앗이 탔다는 건 겁먹었어. 겁먹은 것을 네. 네. 전문 용어를 자꾸. 내가 씨앗이도 그냥 탄 게 아니라 바짝 탔어요. 김기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김기춘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순실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당시에 협박을 하면서 네. 꺼냈던 얘기가 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네. 오빠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거야. 오빠라서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미 너 이러더라고, 막. 어... 막 나가더라고. 오늘 아까 그 뉴스 보는 순간에 약간 좀 씨앗이 또 타더라고요. 야. 너를 보낼 텐데 무슨 힘으로 보냈냐? 그때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걸 안 되면 권력을 쓰겠다. 네. 그 권력 누구? 그랬더니 김기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기춘. 김기춘이가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님 김기춘. 사무실에서 이제 그 양반을 한 두 번 봤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또 그 양반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랬고, 그분은요, 네. 지금 거기 가서 계셔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계속. 네, 그 정도 힘이 세죠, 그 양반이. 그러면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소설이지, 소설. 소설. 나도 아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 이미 94년대도에 최순실의 입에서 김기춘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김기춘이 그때 얼마나 권력자인지는 잘 몰랐지만 네. 하여튼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죽인다고 하니까 네. 머리가 확 바뀐 이름이 김기춘이었다. 92년 10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뒤로는 변호사 생활을 하네요. 그 초원복집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인 상태의 김기춘이었어요. 막강한 파워를 가질 때네요. 아마 네. 뭐, 그래서 난 잘 몰라.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복잡하니까 이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시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재단 형식으로. 재단 예. 형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93년 10월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명교제로 돼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인감증명 띄워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차명으로 쭉 흩어져 있던 딸들한테도 야 이제 나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겠군요. 예. 재산 다 가져오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타살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게 타살이라는 정황을 이제 심증은 있는데 점점 확인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그래 이제 됩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순실이, 순천이, 순득이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만나서 나 이거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이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가안에서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를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 묘를 파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개장하고 이거는 해보겠다. 내가 그랬어요. 예. 이제 집에를 갔어요. 예. 모여서 형하고 나하고 먼저. 저 계모에 개모 임선희 집은 씨 뭐 집에. 아버지 살던 집이요. 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계기가 합자금을 달라고 하니 거기서 이제 8만 불 이건 내가 줄 수 있다. 이건 내 돈이다 하면서 8만 불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8만 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된 다음에 너한테 이게 가지 너 어디로 가겠니? 이러시더라고요. 다 끝나면 네. 하지만 지금 못 준다. 아, 그렇죠. 이제 이건 뭐 1조를 모아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순천이, 순실이, 순득이 이런 애들을 다 앞으로 부동산 다 해놨지 않냐? 해줬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차명계좌 차원이다. 그건 차명이지 준 게 아니다. 그 순득이 앞으로 막 그때 10개가 있었거든요, 건물이.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뭐. 근데 그거 준 게 아니다는 거죠, 아버님 이야기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조순지 앞으로도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개. 아하. 뭐, 그 고려냉장이라든가 부산에, 그거 알면 굉장히 큰 공장, 냉장 창고예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재산이 누구 거다 혹은 어떤 용도의 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누구 거라는 마녀는 쓰면 안 하시고, 그분,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분 거다. 그분 거다. 네, 그분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 왜 사우나 얘기하셨잖아요. 사우나에 불러서 이제 내가 VIP 만들기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돌려줘야 된다 얘기. 그게 93년 10월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 차명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잡았어요. 그때. 금융실명제 되면서. 네, 금융실명제 이거 되고 그다음 그 계모가 이제 나한테 아버님 돌아가신 거 숨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그 봉사단 하던 단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제 막말을 막 했죠. 그때는 마지막이다 생 싶어갖고. 그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먼저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먼저 간 게 이제 병원. 그 다음에 VIP 지금 삼성동 집.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본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2번 갔어요. 생전에 가까웠으니까 혹시 아는가 싶어서. 그렇죠. 22일 날 가고, 그 다음에 6.25, 25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그때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20일 못 만나고, 그는 없나 보다. 이날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날도 안 가시더라고요. 있어서 안 만나주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갑자기 그 아버지하고 연락이 끊겨서 네.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수소문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모른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최순실 씨 일가도 말을 안 하고 그 박정훈 지금 VIP 그 집에 그 문을 열면 네. 그 문 앞에 바로 그 경비실이 있었어요. 네. 그 경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찾고 있다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건 몇 월부터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 4월 초에 그 주치의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망진단서도 끌어준 적이 없어요. 네. 입원을 하셨다가 몸이 좋아져서 퇴원을 네, 하셨다고. 일주일 입원하시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 그랬는데, 요번 소리 띄워보니까 8일 입원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임선희를 데리고 용인에 가서 그 김창경 씨 산이요. 예. 거기 가서 용인에 있는. 아버님 이제 묘비가 서 있는 걸 보고 집에 왔더니 순덕이하고 장석치가 왔더라고요. 거기 있더라고요. 장석철이라고 하면 순덕이 남편. 남편 되는 그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 내가 아버지 입원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온 걸 몰랐고 나는 알아온 걸 모르고 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나는 그때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다른 그 엄마에서 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그 동안에 막 찾아다닌 거죠. 이제 병원도 가고 거기 그 봉사단도 가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군요. 예. 내막을. 예. 그 나는 내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그걸 인지하고 못했겠지만 나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 전에 예, 이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는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초순서부터 안 됐죠. 저하고 연락이 안 된 게. 먼저 아버지한테만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카폰이나 아버지 그 방에 있는 전화에다가 계속 했는데. 바빠서 못 받나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모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뭐 출타 중이시다, 뭐 어디 가셨다. 그때는 처음에는 돌아가셨다는 얘기 안 하고. 절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러려니 하다가 연락이 안 돼서 저 아버지 밑에 있던 시단장들한테 내가 구국여성봉사단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아버님 요새 안 보인다고 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찾고 있다고 난리라고. 거기서도?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화를 했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걔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6월 21일 왔으니까 18일 날이겠네요. 그럼 2달이 지난 후네요. 딱 제가 쫙 뭐 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님이 나한테 맡긴 그걸 들고 서류를 들고 서류를 들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는 그 병원 거기 가서 그 주치의를 만났어요. 세브란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